어느 날 갑자기 평소 멀쩡하던 사람이 쓰러집니다. 숨을 쉬지 않고 맥박이 잡히지 않죠. 가족들은 놀라서 119를 부르고 구급차가 달려옵니다. 그리고 응급실 앞에서 의사는 한마디 합니다. 심장마비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갑자기 쓰러졌어요. 아무런 전조도 없었어요.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건 결코 갑자기가 아닙니다. 그 전부터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신호가 너무 작고 은근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그냥 피곤한가 보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겨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심장은 조용한 장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장기지만 그 어떤 장기보다 참을성이 강합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쉬지 않고 뛰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묵묵히 버팁니다. 하지만 그 묵묵함 뒤에는 늘 한계점이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이런 증상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예전보다 숨이 더 차다. 밥 먹고 나면 가슴 윗부분이 묵직하고 답답하다. 왼쪽 어깨가 뻐근한 느낌이 자주 든다. 밤에 잘 때 이유 없이 식은땀이 나거나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은 피로감이 계속된다. 한숨을 쉬고 싶은 느낌이 자주 든다. 이 중 하나라도 경험하셨다면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들으셔야 합니다.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닐 수도 있고 우리가 놓치고 있던 심장의 위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65 심장내과 전문의 윤대영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30년 그리고 지역 병원과 강의, 보건소 진료까지 거쳐오며 수많은 심장질환 환자들을 직접 만나고 치료해 왔습니다. 제 진료실엔 매일같이 이런 분들이 오십니다. 표정은 괜찮고 겉보기에도 건강해 보이지만 가슴 한켠이 답답하다거나 숨이 가쁘다거나 뭔가 이상하긴 한데 병원까지 올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하시면서요. 그런 분들 중에는 안타깝게도 며칠 뒤 급성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을 찾는 경우도 있고 아예 돌아오지 못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 증상과 습관 그리고 검진 결과 이 작은 변화 하나하나를 예민하게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심장은 아무 때나 아프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생활과 습관, 식사와 수면, 감정과 스트레스가 오랜 시간 쌓여 마침내 터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의 생활에서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지,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드리려 합니다. 특별한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대부분 당장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걷는 방식, 숨 쉬는 방법, 식탁 위 소금 그릇의 위치, 잠드는 시간, 물 마시는 습관, 이런 아주 사소한 것들이 심장을 얼마나 힘들게 하거나 반대로 살리는지가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엔 이미 약을 드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아니면 협심증 약도 드시겠죠. 그런데 아시나요? 이 병들 모두가 결국 심장질환의 문턱이라는 사실을요. 약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약은 도와주는 도구일 뿐이고 실제로 심장을 살리는 건 여러분의 생활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조금은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편함을 넘어 이해하고 실천하시는 분들은 5년, 10년 후 분명히 달라진 삶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심장을 관리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내 몸에 일어나는 변화에 스스로 민감해지고 필요한 조치를 미리 할 수 있게 되면 우리는 의사 없이도 병원 없이도 건강한 심장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넘게 뛰며 피를 온몸으로 보내는 일을 쉬지 않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환경이 나빠져도 심장은 금방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나쁘게 만드는 건 대부분 우리의 생활 방식입니다. 심장에 무리를 주는 가장 큰 원인은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는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심장은 피를 보내기 위해 더 세게, 더 빨리 뛰어야 합니다.
이게 계속되면 심장은 점점 지쳐서 힘을 잃게 됩니다. 그럼 혈관은 왜 좁아질까요? 음식 때문입니다. 기름진 음식, 짠 음식, 설탕이 많은 음식을 자주 먹으면 그 안에 있는 기름과 찌꺼기가 혈관 벽에 조금씩 달라붙습니다. 마치 싱크대에 기름때가 끼듯이요. 이걸 기름 찌꺼기, 쉽게 말하면 혈관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계속 쌓이면 어느 순간 피가 지나갈 틈이 없어지고 그러면 심장도 위험해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무서운 건 혈압입니다. 혈압은 피가 혈관을 밀고 나가는 힘인데 이게 너무 세면 혈관 벽이 점점 상하고 약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약해진 부분이 터지거나 막혀버리면 심장에 바로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수면 부족, 운동 부족도 심장을 힘들게 만드는 중요한 원인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 전체가 긴장하면서 심장이 더 빨리 뛰고 혈관은 수축되며 몸속 염증도 늘어납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자면 몸은 회복하지 못하고 심장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고 오래 앉아 있으면 피가 뻑뻑해지고 흐름도 느려져서 혈관에 찌꺼기가 더 쉽게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겹치면 결국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문제의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심장을 지키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쉽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물을 자주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물 한 컵, 낮에 2~3시간마다 한 컵, 자기 전에도 소량 한 컵. 물을 마시면 피가 맑아지고 심장이 피를 보내는 일이 쉬워집니다. 피가 끈적해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물입니다. 커피나 탄산음료 말고 그냥 맑은 물을 마시는 게 좋습니다. 둘째, 숨을 깊게 쉬는 연습을 하세요. 심장은 우리가 숨 쉬는 리듬에 맞춰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 숨을 얕고 빠르게 쉬면 심장도 불안해지고 깊고 천천히 쉬면 심장도 안정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조용한 자리에서 코로 천천히 3초 동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6초 동안 길게 내쉽니다. 이걸 5번만 반복해도 심장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받거나 불안할 때 이 방법을 써보세요. 셋째, 아침 10분 걷기를 매일 실천해 보세요. 꼭 운동복을 입고 밖에 나갈 필요 없습니다. 집 안에서 거실을 천천히 오가도 좋고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것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걷는 속도와 자세입니다. 허리는 꼿꼿하게, 시선은 정면, 발은 뒤꿈치부터 바닥에 닿게 걸으면서 팔도 가볍게 흔들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심장이 덜 힘들어집니다. 만약 무릎이 안 좋으시다면 집안에서 제자리 걷기나 가벼운 다리 들기 운동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넷째, 음식을 바꾸는 것이 심장을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기름진 음식, 짠 음식, 단 음식은 심장에게는 벽돌처럼 무거운 짐입니다. 오늘부터는 밥을 먹을 때 국물은 반만 드시고 김치나 젓갈은 물에 한번 헹궈서 드세요. 반찬은 구이나 볶음보다 찜이나 삶은 요리로 바꾸면 좋습니다. 단 음식이 당길 때는 사탕 대신 바나나나 사과 한 조각, 과자 대신 견과류 한 줌으로 바꿔보세요. 이런 작은 변화 하나가 심장에게는 오늘은 좀 덜 힘들겠구나 하고 안심시키는 신호가 됩니다. 다섯째, 잠자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심장은 낮보다 밤에 더 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늦게 자고 새벽까지 TV나 스마트폰을 보면 심장은 계속 긴장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매일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잠자리에 들고 7시간 이상 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잠들기 전엔 불을 낮추고 조용한 음악을 듣거나 가볍게 몸을 풀어주면 심장이 천천히 안정되고 깊은 잠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심장은 한번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려운 장기입니다. 그래서 망가지기 전에 미리 돌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작고 단순해 보이는 습관 하나가 심장에게는 엄청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몇 해 전
74세 남성 김용태 씨가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평소에도 고혈압 약을 꾸준히 복용 중이셨지만 최근 들어 걷다가 숨이 찬다, 가슴 윗부분이 뻐근하다는 느낌이 자주 든다고 하셨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심장 쪽 혈관이 70% 이상 좁아진 상태였고 심장 근육에도 이미 부담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당장은 응급 상황이 아니었지만 더 이상 그대로 두면 위험할 수 있는 단계였죠. 제가 먼저 시작한 건 약 조절이었습니다. 기존 고혈압 약에 혈관 확장을 도와주는 약을 추가했고 동시에 생활 전반의 조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운동을 시키기보다는 먼저 아침 10분 산책부터 시작하도록 했습니다. 처음엔 3분도 걷기 힘들다 하시던 분이 3주 정도 지나자 15분 이상을 걷더니 걷게 되었고 숨찬 증상도 점차 줄었습니다. 식사도 전면 재조정했습니다. 아내분과 함께 식단표를 만들고 김치와 국물은 반으로 줄이고 식사 중 소금과 간장통을 아예 식탁에서 없앴습니다. 반찬간은 양파와 다시마 우린 물로만 잡았고 과일은 하루 1회, 견과류 한 줌을 간식으로 드시게 했습니다. 잠도 불규칙하셨는데 매일 밤 10시에 누우시고 잠들기 전엔 숨쉬기 운동과 손목 돌리기 3분 루틴을 반복하셨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병실에서 가르쳐 드린 방식이었습니다. 2달 후 다시 검사했을 때 혈압은 안정적으로 조절되고 있었고 협심증 증상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심장 기능 지표도 뚜렷한 개선을 보였습니다. 또 한 분, 76세 여성 이복래 씨는 심장병 가족력이 있으셨고 고지혈증 약을 복용 중이셨지만 식습관 개선에는 소극적이셨습니다. 매번 먹던 대로 먹어야 살 것 같다 하셨지만 제가 직접 1일 나트륨 권장량 표와 피 검사 결과를 비교해 보여드린 뒤 식단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부터는 된장국은 반 국물, 김치도 데쳐서 드셨고 밤마다 스마트폰 보던 습관도 줄이셔서 심장 박동의 불규칙성도 함께 안정되었습니다. 이 분들도 모두 약을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활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약의 용량이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가슴의 묵직함과 불안한 느낌이 사라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약과 생활 개선을 병행했을 때 변화가 시작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지키지 않으면 위험해지는 주의사항들입니다. 이것들을 모르고 실천하다 보면 오히려 몸에 무리가 가거나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가장 먼저 운동 시간과 강도입니다. 심장 질환을 가진 분들은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맞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걷기 운동을 할 때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가슴이 조이는 느낌이 들면 즉시 멈추셔야 합니다. 특히 숨이 너무 차거나 어지러움이 느껴진다거나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면 그건 경고 신호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말을 하면서 걷기입니다. 운동 중에 옆 사람과 편하게 대화가 가능한 정도라면 심장에 큰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숨이 차서 말이 끊기면 강도가 과한 겁니다. 특히 혼자 운동하시는 분들은 심박수를 느껴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가슴을 손으로 짚었을 때 심장이 터질 듯 뛰는 느낌이 있다면 이미 오버페이스입니다. 또한 운동 시간대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새벽 공기가 좋다며 이른 시간에 운동을 나서시는데 사실 심장 질환 환자에게는 이른 새벽 운동은 피해야 할 시간대입니다. 기온이 낮고 혈관이 수축된 상태에서 무리하면 오히려 심장에 큰 위험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8시 이후 또는 오후 햇볕이 있을 때입니다. 식사 전후 운동도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배가 고픈 상태에서 운동을 하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어지럼증이 생기고 심장에 산소 공급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식사 직후 운동을 하면 위장으로 피가 몰려 심장은 더 무리하게 작동하게 됩니다. 따라서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가볍게 움직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날씨 변화도 주의해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기온이 갑자기 떨어지거나 올라갈 때 혈관은 즉시 반응해 수축하거나 확장합니다. 이때 혈압이 급변하면 심장도 함께 흔들립니다. 따라서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는 외출 시 옷을 겹겹이 입고 실내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 섭취는 매우 중요하지만 한 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건 금물입니다. 특히 심장에 물이 고이는 심부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한 번에 500ml 이상 마시는 건 피해야 합니다. 하루 총 섭취량을 1.5리터 내외로 조절하되 한두 시간 간격으로 나눠서 천천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혈압과 맥박을 자주 재는 습관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자주 재다 보면 숫자에 예민해져서 불안이 생기고 그 불안이 오히려 혈압을 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하루 한두 번 정해진 시간에만 측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 식사 전과 자기 전 이 두 시점만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재시면 충분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습관도 심장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밤늦게 뉴스를 보거나 감정적으로 불편한 영상을 보는 건 좋지 않습니다. 심장은 감정에 매우 민감한 기관이기 때문에 긴장, 분노, 슬픔에 즉시 반응합니다. 따라서 잠들기 30분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를 꺼두고 차분한 음악이나 가벼운 호흡법으로 몸을 이완시켜 주는 게 좋습니다. 약 복용 시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심장 약 중에는 혈압을 낮추거나 맥박을 조절하는 약이 많은데 이런 약은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복용해야 효과가 일정합니다. 특히 약을 깜빡했다고 해서 다음번에 두 알을 한꺼번에 드시는 건 절대 금지입니다. 이건 심장에 오히려 큰 충격을 줍니다. 약을 건너뛰었을 땐 다음 시간에 평소대로 한 알만 드시고 건너뛴 것을 체크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 외에도 사우나, 장시간 목욕, 심한 변비 모두 심장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몸이 과도하게 뜨거워지거나 배에 힘을 주는 행동은 순간적으로 혈압과 맥박을 변동시켜 심장 기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뜻한 물로 10분 정도 간단하게 샤워하는 정도가 가장 좋습니다. 심장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건 매일의 생활에서 무엇을 반복하고 무엇을 줄이느냐입니다. 이른바 생활의 패턴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심장 건강을 좌우하는 열쇠가 됩니다. 가장 먼저 조정해야 할 것은 앉아있는 시간입니다. 하루 중 움직이지 않고 앉아있는 시간이 3시간 이상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심장은 움직일 때 더 활발히 피를 보내게 되어 있고 오랜 시간 같은 자세로 있으면 혈류가 느려져 심장과 혈관에 부담이 커집니다. 앉아서 TV를 보거나 책을 읽을 때도 1시간에 한 번은 반드시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짧은 거리라도 걸어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정리된 공간에서의 생활입니다. 청결하고 질서 있는 환경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스트레스와 흥분을 줄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주 쓰는 물건을 찾기 쉬운 곳에 두고 침실은 가급적 조용하고 어두우며 정돈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심장은 질서 있는 환경에서 더 편안하게 작동합니다. 또 하나는 식사 속도와 식사 환경입니다. 음식 자체만큼이나 어떻게 먹느냐가 심장에 영향을 줍니다. 너무 빨리 먹거나 TV를 보며 무심하게 먹으면 소화가 더디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은 20분 이상 천천히 대화를 나누며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말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목소리를 높이거나 짜증을 자주 내는 사람일수록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심장이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게 늘 흥분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죠. 조용히, 천천히, 부드럽게 말하는 태도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심장을 안정시키는 중요한 생활 기술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실천해야 할 습관 중 하나는 낮 햇볕을 자주 받는 일입니다. 자외선을 무조건 피하기보다는 하루 15분 정도의 가벼운 햇빛 노출은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 혈관과 심장 기능을 도와줍니다.
특히 아침 햇살을 받으며 창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는 것만으로도 몸 전체 리듬이 살아나게 됩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순환기내과 고석진 교수는 고령 심장질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박동 변이 연구에서 심장은 단지 박동 수치만이 문제가 아니라 리듬의 안정성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불규칙한 생활과 수면 장애가 심박동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부정맥과 심장, 돌연사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대한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생활습관 연구 자료에서도 심장 건강을 위협하는 핵심 요인으로 조용한 스트레스를 첫 번째로 꼽았습니다. 이는 분노나 흥분이 아니라 자각하지 못한 채 지속되는 긴장 상태를 말하는데, 이런 상태가 장기적으로 심장의 자율신경계를 교란하고 심근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심장협회 AEHA는 최근 가이드라인에서 규칙적인 식사 간격과 일관된 기상 취침 패턴이 심장 기능 회복과 심부전 예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아침을 거르는 습관이 공복 스트레스 호르몬을 자극해 심혈관 부담을 높인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고려대 의과대학의 최근 논문에 따르면 심장질환자의 약 43%가 자기 증상을 병이 아닌 노화로 오인해 진단과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합병증 발생률이 2배 가까이 높아졌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심장은 우리가 말할 때도, 잘 때도, 화낼 때도 묵묵히 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그렇게 우리를 지켜줬다면 이제는 우리가 심장을 위해 한 걸음 내디딜 차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식사를 천천히 하고 앉아있던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걷는 것만으로도 변화는 시작됩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내일의 건강을 바꾸고 10년 뒤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건강은 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다. 이 말처럼 스스로의 몸을 돌보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 가족을 위한 일이자 나 자신을 위한 약속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채널 장수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놓치기 쉬운 건강 정보, 하지만 알아두면 평생을 지켜주는 지혜를 앞으로도 정성껏 나누겠습니다. 매일 조금씩 함께 나아가 보시죠. 당신의 심장은 오늘도 당신 편입니다.